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입 설계 진행에 있어서 상품을 선택하는 노하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 따봉과 댓글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와, 우리 진짜 많이 달려왔네요. 이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영업활동 순서가 좀 다져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업활동할 때 보통 2번 정도를 만나는 편이거든요. 지금까지 달려온 과정들이 첫 번째 미팅에서 진행됐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질 두 번째 미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걸칠 것인가, 그중 첫 번째로 진행할 것이 가입 설계를 위한 상품 선택입니다. 설계사 여러분은 가입 설계를 위한 상품 선택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객에게 제한되는 상품의 완성도가 달라지는 거 알고들 계시나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상품 선택에서 고객의 병력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보험은 심사라는 문턱을 넘는 구조라는 건데, 과거 병력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청구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 가입 시 병력에 따라 다음 3가지 중 하나의 결과가 좀 나오는 편이죠. 첫째, 할증. 담보 선택 후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할증이라고 하죠. 둘째, 부담보. 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또는 정기간 동안 보장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보라고 하고요. 셋째, 인수거절. 아예 해당 상품 또는 해당 특약이 가입이 불가능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보험 설계사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인수 기준이 유리한 상품을 고르는 게 먼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병력에 따라서 일반 심사를 보는 걸 표준체, 간편 심사를 보는 걸 유병자로 나눠서 순서로 접근하되, 질병의 성격, 경과 기간, 치료 이력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 포인트 중 하나는 알리르무 분석인데요. 상품을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보장 내용만 보더라고요. 진짜 정말 중요한 건 알리르무 항목의 범위와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A 상품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모두를 알리게 되어 있지만 B 상품은 3년 이내 입원 수술만 알리게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상품마다 요하는 몇 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더 건강했어 라는 걸 입증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한 기간으로만 청약을 받는다면 실제로 청약을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배려를 해주죠. 어떻게 해요? 예외질환이라는 걸 통해서요. 어떤 말이냐, 유병자 상품은 몇 년 이내 입원 수술력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A 고객이 치료한 시기는 1년 전 수술이라는 가정하를 봤을 때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다 하더라도 예외질환에 해당이 되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년 전 수술이지만 예외질환으로 5년을 물어보는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와 예외질환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1년만 물어보는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면 예외질환에 해당이 되어서 5년을 물어보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저렴한 금액으로 높은 보장, 넓은 보장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서 설계 방향을 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부터 고객 4명을 A부터 D라고 칭하고 상품을 어떻게 분할하고 선택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고객이에요. 이 A 고객은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 지 5년 정도 됐고 그 외 질환은 없어요. B 고객은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5년 동안 복용을 했고 대장용종을 3년 전에 제거한 거예요. C 고객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5년 동안 복용하고 위, 대장, 용종을 3년 전에 제거하고 요추 디스크 시술을 2년 전에 했습니다. 마지막 D 고객은 상해로만 어깨, 경추, 요추, 무릎 시술을 3년 전에 했어요. 이렇게 4명의 고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A 고객, 고혈압, 고지혈증 약 복용을 5년 동안 했다라고 했죠. 그 외 병력은 없어요. 일단 장기약 복용자는 표준체 심사 조건이 까다롭다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물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잘 따져보면 이 약물들은 암이나 상해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관계 질환, 즉 뇌, 심장, 특약만 제한될 수 있고 암, 상해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이럴 땐 표준체와 간편심사 상품을 혼합해서 접근을 합니다. 왜요? 심사가 까다로운 표준체와 심사가 완화된 간편 상품인데 뇌, 심장은 해당이 돼도 암, 상해는 해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한다라는 이유로 비싼 걸 써야 한다?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나누는 것이고 암, 상해 진단비는 표준체로 저렴하게, 그리고 뇌, 심장 진단비는 간편으로 커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병력이 있다라고 해서 가입이 불가하냐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청구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심사라는 문턱에서 심사자가 보고 판단할 필요 서류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보완하면 재심사를 봅니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할증, 부담보, 거절,
다양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건데, 만일 할증 및 부담보 결과를 얻었을 것을 고려한다면 간편 상품의 측정된 금액과 비교해서 결정하면 되겠죠. 여기서 설계 포인트는 인간관계가 파악해가지고 분할 설계를 하라는 거죠. 같은 고객이더라도 이 포인트 하나로 보장력과 보험료 모두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B 고객을 보면 고혈압, 고지혈증 약 복용을 5년 했죠. 그리고 대장용종을 3년 전에 제거했습니다. A 고객과 동일하게 혈관 약물을 복용 중이지만 추가로 대장용종 제거 병력이 좀 있네요. 대장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병력으로 보험사에서는 암보장 부담보 또는 할증 대상으로 보게 되겠죠. 이때의 설계 전략은요, 혈관계 담보는 간편심사, 암 담보는 표준chế도 설계를 할 거지만 부위 제한 및 할증을 붙은 것과 간편심사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에 대해서 부담보만 2년을 할게, 보험료는 10,000원만 내, 이것과 간편을 사용해서 부담보는 없지만 보험료는 15,000원만 내, 이렇게 나온 결과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당장 5,000원이어도 20년 낼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고민되겠죠. 세 번째 C고객,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 3고 약을 복용한 지 5년 됐습니다. 그리고 위 대장용종 3년 전에 제거했고요. 요추 디스크 시술 2년 전에 했어요. 자, 이분은 혈관질환 플러스 암 위험 플러스 관절 시술까지 꽤 복잡한 상황이네요. 사실 표준제 상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럴 땐 전략은 명확해요. 저렴하고 보장 많이 들어간 간편심사, 즉 예외질환에 해당되는 상품을 찾아서 최대한 큰 틀을 구성해주면 됩니다. 혈압과 고지혈로 인해서 혈관계, 진단, 수술비는 어려워지고 당뇨와 용종을 통해서 암과 소화기 관련 보장에 제한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요추 디스크 시술로 인해서 척추질환, 특히 수술비 담보 제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처럼 주요 보장 항목들이 대부분 부담보 혹은 할증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간편 상품을 구성하는 게 현실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D 고객이죠. 상해성으로 어깨, 경추, 요추, 무릎 시술 3년 전에 했고 약물 복용이나 그 외에 다른 질병 이력은 하나도 없어요. D 고객은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상해성 시술이 많다. 즉 상해 수술비, 골절, 후유장애 등의 제한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질병과는 전혀 전무하죠. 이럴 땐 설계 전략은 이래요. 상해 관련 담보는 간편심사를 활용하고요, 질병 관련 진단비는 표준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마무리 요약 한번 해볼게요. 사례를 보면 느끼셨을 거예요. 상품을 한 번에 묶지 않으려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고객이 앓고 있는 병력의 위치, 약물의 성격, 과거의 치료 목적,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담보를 뽑아먹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는 지식, 전략, 응용이 들어가는 기술이거든요. 고객의 병력 구조를 분석해서 상품 구조를 쪼개서 맞춰주는 설계사가 바로 으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은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